자,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게임에 참여한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 OX 하나 둘 셋. 오, 자 허성태 씨, 고민스러웠어요. 위하준 씨는 아무래도 게임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간인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정재 씨 어떤 마음이었길래? 굉장히 실제 같이 이제 찍으려고 했었던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세트장 얘기 이제 많이 하셨지만은 또 연기자분들도 또 각자의 사연을 또 충분히 안고서 이제 그 게임에 임하는 그런 감정들이 진짜 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한 장소에서 한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게임을 할 때는 똑같은 색깔의 추리닝을 입고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정재 씨도 그렇고 박혜수 씨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실제로 불안함, 섭섭함, 우울함 이런 스트레스를 겪으셨다고요? 이게 저희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이 참여하는 인물 그 많은 이제 배우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배우분들도 진짜 전심으로 사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계속 움직여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 가시는 분들을 보고 그리고 또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일 때 이상한 허망함, 섭섭함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옷을 입고 또 거기선 계급이 없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팀처럼 있다가 네네. 한 분. 예. 아, 좋습니다. 이 진짜 이렇게 진짜 막 동질감을 느꼈던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감독님이 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진짜처럼 만들어갖고 우울감까지 지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황도현 감독님께서 사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출연자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라면 이제는 시청자들의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몰입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사실 거기에는 음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음악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컨셉이 저희가 이제 뭐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컨셉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또래 사람들이 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미술도 그렇지만 음악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자라면서 흔히 듣던 그 당시 코드를 가진 음악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미 예고편에도 한번 등장했지만 장학퀴즈의 저희 시대의 시그널 뮤직으로 알려진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시대에 그때 뭐 흔히들 경양식집이라는 곳에 가면 듣던 그런 클래식 음악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류의 음악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재일 음악 감독님 뛰어난 정말 천재적인 정재일 음악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재미있는 컨셉들의 음악을 많이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불던 음악 시간에 배우던 그런 뭐 리코더라든가 그런 류의 악기로 구성된 그런 음악을 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오프닝 뮤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의 추억과 연관된 그런 코드들을 음악이나 모든 부분에 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 음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대작이 탄생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은 사실 기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 저희에게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 위키트리의 김하영 기자, 그리고 필리핀 스타, 말레이시아 오리엔탈 데일리, 태국 어데이에서 질문 주셨어요. 현대인 대부분은 경쟁을 치러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 경쟁을 진짜 서바이벌로 치환해 보여주시는데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을 대중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경쟁을 하고 있고 되게 격렬한 경쟁을 하면서 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작품을 보시면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쟁은 아니고 배우들이 인물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하는 경쟁처럼 보여서 아마 훨씬 더 부담 없이 이 극한의 경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을 하는 그 보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작품을 다 보시고 나면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해야 했는가? 그럼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이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같이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배우분들에게 MBN 스타 이남경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자, 오징어 게임처럼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가장 좋아했던 놀이나 게임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추억의 게임을 소재로 하다 보니 배우분들 사이에선 사뭇 세대 차이가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정재 씨의 추억의 게임 뭐였나요? 뭐 많이 있었죠. 예. 어릴 때.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잘하셨을 것 어렸을 때. 같아요. 예. 네. 뭐 딱지치기도 많이 했고. 예. 구슬치기 딱 뭐 이렇게 많이 치셨네요. 예. 그러게요. 그때는 뭐 그런 게임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네, 네. 박혜수 씨 어떤 게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아니면 저기 돈가스라고 하는 아, 그런 돈가스 알죠? 예. 그 방방이라고 하나요? 동네마다 이름이 다 돈가스, 다른. 가스. 예예예 돈가스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나이대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호연 씨의 게임을 들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릴 때 뭐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돈가스도 잘 모르겠고 본인이 했던 게임은 땅 따먹기, 아, 땅 따먹기, 공기 공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죠. 진짜 우리도 많이 했던. 예, 허성태 씨. 그 보통 진흙이나 이런 흙 가지고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서 네. 건조 방식에 따라 이 경고함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려서 깨지면 지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본인이 만드신 게임 아니야. 예.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소리 가는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진흙에 시멘트를 약간 이렇게 묻혀서 그 위에 다시 흙을 묻혀서 저희 세대 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감독님도 눈을 초롱초롱. 아, 내가 그 게임은 몰랐네라는 지금 표정이세요. 예, 저런 게임을 한다는 건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옛날 게임을 다 조사했는데 진흙 뭉쳐 떨어뜨리기라는 건 좀 처음 제가 들어봤어요. 공을 만들어서 자, 위하준 씨. 아, 저 되게 공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기놀이. 공기놀이. 자, 하준 씨랑 네, 호연 씨가 뭐 공기놀이라든지 이런 게임 많이 했던 시기고, 그리고 진흙 공 만들기, 예, 그리고 치기치기, 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께 아리랑 국제방송의 김보경 기자, 싱글리스트의 강보라 기자, 인도네시아 대틱, 태국 데일리 뉴스에서 한국 기성세대가 즐겼을 만한 게임들을 통해서 모티브를 많이 얻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히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느끼는 오징어 게임의 정서를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나요?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은 사실은 아마 어떤 게임들은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게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게임들은 이제 한국에서만 했던 게임들로 알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주 유치한 것들이라 사실은 뭐 어느 나라에서나 누가 지금 봐도 당장 한 10초만 설명을 들어도 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한국 특유의 것이긴 하지만 되게 글로벌하게 보편적으로 이해되기 쉽고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런 놀이와 감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K 좀비, 요즘은 뭐 K 팝, K 뷰티에 이어서 이제 K 게임까지, 예, 정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자, 역시나 황동혁 감독께 스포츠 경향의 이다원 기자, 셀럽미디어의 전예슬 기자께서
생존을 건 게임의 내용이라 1화 이후에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장면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려 하셨나요? 그리고 장르적 재미를 위해 잔혹성을 살려야 하면서도 수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오징어 게임만의 색을 강조하려고 했나요? 사실 다행히 넷플릭스라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떤 수위 같은 것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서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고 데스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잔인한 것 요소들은 어차피 빠질 수는 없는 것인데요. 폭력이나 잔인함을 일부러 과장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의 어떤 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우 너무 잔인해라기보다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폭력과 잔인함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배우분들께 MBN스타 이남경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각 캐릭터들의 개성과 매력이 다양한데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한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누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함께. 기훈이 생각할 때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 본인 포함해서. 왜 갑자기 덕수가 이름이 나오려고 했지? 아, 오늘 덕수의 날이네요. 덕수 매력적이다. 아니 뭐 다 매력적이고요. 새벽 역할 한번 새벽. 예,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새벽 역할 매력적이다. 자, 박혜수 씨. 저는 전 제 역할 매력적이라고 상우.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왜 본인입니까? 가장 제가 느꼈을 때는 선과 악의 구별이 좀 없고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좀 특별한 인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습니다. 상우. 자, 호연 씨. 어떤 캐릭터? 저는 기훈. 아, 기훈. 근데 실제로도 이제 작품을 보면서 기훈 선배님의 이 변화 과정에 엄청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서 끝나고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두 분 서로가 꼭 기회가 된다면 역할을 바꿔서 예.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예, 조합이에요. 허성태 씨, 덕수 누굽니까? 그럼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선생님 오영수 선생님 오영수. 예, 일남 역할. 예, 일남 역할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연기에 대해서 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되게 지금 고민스러운 많이 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선생님의 연기를 보면서 아 제가 저 나이 때가 돼서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셨고요. 정말 보면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되게 등장 자체가 반칙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투영해봤어요. 아 제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남 역할. 정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부록의 중반에서 예. 인생과 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 허성태 배우. 제 인생의 목표 저는 왜 태어났을까를 막 생각하거든요 요새. 이거는 오늘 제작 발표 네네,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하준 씨. 저는 거의 호흡을 한 배우분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저는 기훈. 기훈. 오늘 투표. 기훈이 매력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너무 인간적인 다채로운 모습에. 캐릭터고 그래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나중에.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국민일보의 김용현 기자님 그리고 태국의 Just Do It에서 배틀로얄, 머니게임,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서바이벌 게임 요소가 퍼져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서바이벌 게임의 본질과 오징어 게임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유년 시절 추억의 게임과 상금 걸린 서바이벌 게임을 엮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바이벌 게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게임을 보는 재미,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참가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걸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 기존에 나온 그 많은 서바이벌물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이 가장 단순한 게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이해하거나 그 해법을 찾는데 막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보다는 그 게임을 헤쳐나가는 사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란 차별성이 있고요. 보통의 그런 서바이벌 게임물들은 승자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게임은 승자보다는 오히려 패자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게임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패자들의 역할이 없다면 승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게임이라서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차별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역시 황동혁 감독님께 TV 데일리 최하나 기자님 그리고 싱가포르 리헤너 자오바오에서 예고편 공개 직후 일부에서는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1회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신이 말하는 대로 속의 첫 게임과 비슷한 비주얼과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작품 찍을 때 무렵에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작품이 있고 첫 게임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한번 봤는데 사실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게임이 같을 뿐 그닥 연관성이 없는, 크게 뭐 비슷한 유사점은 없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에 대본을 쓸 때부터 이미 제가 첫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고 그 다음에 모든 게임을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알기로 신이 말하는 대로는 영화가 나온 것도 한 2010 몇 년이고 그 만화가 일본에 처음 공개된 것도 2010 몇 년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뭐 우연적으로 유사한 것이지 뭐 누가 누구 걸 굳이 뭐 보고 따라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뭐 우선권을 주장하자면 제가 먼저 이 대본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원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황동혁 감독님이 원조다라고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7일에 전 세계 공개가 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다른 작품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배우분들에게 대만의 나우뉴스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 어느 날 진짜로 456억 원의 상금을 받는다면 게임에 참가한 배우분들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이정재 씨, 갑자기 오늘 456억이 생겼어요. 뭐 쓸 때 많죠. 뭐 다 기부해야죠. 뭐. 여기저기 뭐 쓸 데가 얼마나 많이. 그렇죠. 왜냐면 기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요. 기부하겠다. 다 멋집니다. 예. 박혜수 씨,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배우분들이 입장이 말이죠. 뭐 본인을 위해 쓰겠다 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박혜수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20%는 뭐 ELS 펀드에 넣고 주식에 20 넣고 뭐 이래. 우선 여기 계신 분들 한 1억씩 나눠드리고 통 크게 이 지구 환경을 위해 쓰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혜수 씨가 그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정호연 씨. 고민되죠. 사실 이런 건 뒤에 말할수록 불리해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일단 엽떡을 시켜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매운 떡볶이 사 먹고 네. 예? 호캉스도 한번 가고 호캉스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가족 살 집 하나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조금 노후 자금 마련해 놓고 기부하겠습니다. 그거 저거 다 해놓고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 자 허성태 씨 일단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제가 짓고 싶을 만큼 일단 짓고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네, 지하에는 농구장, 또 실내 수영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농굴 지하에서요. 네. 저희 친구들하고 항상 꿈이었던 게 우리가 부자가 되면 1층에는 당구장을 만들고 2층에는 피치볼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한 네. 집인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우 정말 대답할 게 없어서 방금 만들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당구장, 농구장 다 있는 위아준 씨. 저는 가족들 나눠주고요. 기부하고 최고급 헬스장을 차릴 겁니다. 헬스장. 이제 뭐 허성태 씨와 위아준 씨만 있으면 우리 건강은 걱정 없겠는데요. 농구, 당구, 뭐 헬스장 다 있어요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감독님, 456억 원이 생긴다면. 그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실제로 벌려면 한 800억쯤 벌어야 세금을 떼고 아마 그 정도 받을 텐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일단 큰 돈이라 제가 뭘 하기가 좀 겁나서 차라리 그냥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즌 2 제작 안 들어갑니까 오징어 게임? 456억을 아예 제가 써서 시즌 2를 독자적으로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456억의 상금 어떻게 쓸지 그 출처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질의응답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아주 성심성의껏 심지어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마지막 단계까지 무사히 마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서 종료되며 다음 게임은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9월 17일 날 게임이 다시 오픈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더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함께 참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정재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셔서 이 재미난 게임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수 씨. 아주 긴장되고 또 스릴 넘치는 게임이 여러분 곁에 찾아갈 겁니다. 9월 17일 오징어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연 씨. Hope you guys enjoy watching the series. See you on Netflix. 와우. 허성태 씨 기대됩니다. 제 키스 씨는 9월 17일 날 확인하십시오. 와우. 위아준 씨. 네, 저희 오징어 게임 9월 17일에 공개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께 아주 신선한 재미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황동혁 감독님.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오징어 게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에 함께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9월 17일 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